안녕하세요. 저는 약 1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해왔던 30대 투자자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사고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투자자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게 된 목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투자 모임에서 공유된 자이노라는 분이 쓴 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되는 내용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해 보고자 함입니다. 먼저 각 개인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에 따라 가치관, 어떠한 철학, 신념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특정한 방법, 특정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과 의견들이 다르다고 하여서 서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같다고 하여 같이 돈을 버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2 주식 1타 강사에게 배우기 어렵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챕터 2에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20년, 30년 이상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을 TV나 인터넷, 유튜브에서 볼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과거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주식시장이 화랑장일 때 갑자기 나타나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영상들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중 몇몇 슈퍼개미는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 주식을 선침해하여 이득을 취하고 자취를 감춘 경우도 있었고, 어떤 슈퍼개미는 어떤 코인에 투자하라고 추천하였는데 이미 몇 분의 1토막 나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밖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얼마를 벌었네, 이번 달 얼마를 벌었네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면 돈 번다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영상들, 원치도 않는 주식들을 추천해주는 스팸형 문자들, 많은 사기 형태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고 최근에는 폭락했던 비트코인마저 8천만원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늘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며 상대적 박탈감, 포모 느낌마저 듭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유혹들에 이끌려 투자에 늘 실패하면 안 하게 되는데, 가끔씩 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덜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에 이끌려서. 근데 만약 처음 접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로 첫 성공을 맛본다면 대부분 혹해서 더 많은,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특히 예전에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돈도 벌기도 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싶어서 그만두었고요. 결국 해답은 자기 자신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스스로 복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노글에서 보면 실제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싫어서 또 몸을 그냥 사리고 싶어서 각종 언론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저 또한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또한 믿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챕터 4 시작부터 4파. 챕터 5 돈을 원하지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 챕터 6 주기적으로 시련이 온다. 세 개의 챕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 경험에 비추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트 투자자입니다. 제가 첫 주식시장에 입문한 시기는 2015년 여름입니다. 2015년 대학생 시절에 약 2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식을 하는 걸 보고, 아, 요새는 주식을 저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은행에 가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네, 당시 어머니가 사던 주식은 여러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 주식이었는데, 그 주식들을 저는 따라서 매수한 거죠. 2015년 당시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당시 흔히 말하는 이제 대장주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몇몇 바이오 주식들을 제가 매수하는데, 보통 이제 한미약품 위주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200만원을 쪼개서 산 거죠. 한 몇 달 동안 벌리다가 이제 2015년 한 8월에 이 중국발 금융위기가 왔어요. 갑작스럽게 증시에 폭락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이제 챕터 6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15년 8월, 이제 이게 한미약품 차트인데 2015년 8월 이쯤에 이제 폭락을 한 거죠. 저는 아마 이 시점 부분에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 하다가 이런 폭락을 처음 폭락을 봤으니까, 주식하고 처음이니까 이제 손실을 확정을 지었죠, 이 시기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랐지만 이런 거는 저는 아예 먹지 못했죠. 이런 건 일단 손실을 확정 짓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당시 이제 이 종목들을, 바이오 종목들을 급하게 손실을 확정짓고, 그 확정된 금액을 보고 대학생인 저는 굉장히 억울했죠. 마치 내 돈을 누군가 강탈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처음 접한 게 바로 이 글에서 설명한, 자이노 글에서 설명한 사파였습니다. 사파.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던 어느 인터넷 방송 전문가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의 정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 겸 유사투자 자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 사람은 조금 양심적이게 물고기를 그냥 던져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사람만 돈을 받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추천 종목을 알려주는 그런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입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 좀 어떻게 내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방법을 인용하기도 하고, 과거의 많은 종목들의 차트를 보고 비교 분석해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까지 느낀 것은, 차트만으로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느낀 것 같고, 적어도 그 종목에, 내가 투자한 종목의 재료, 테마, 어떤 신사업 진출, 이제 M&A 이슈, 정치적 이슈, 대선 테마라든지 뭐 이런 총선 테마 있잖아요. 그런 거가 붙어야지 시세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과거 2015년으로 돌아가서, 당시 저는 이 차트 투자의 스윙 투자자로서 뭐 이 또한 성공의 결과 여부를 얻으려면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로 수익은 어땠냐? 그 또한 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이제 말까지, 이제 2015년 12월이네요. 이게 이제 제가 제 세컨드 두 번째 계좌인데, 첫 번째 계좌는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때부터 이제 좀 이 계좌, 두 번째 계좌를 만들었는데 12월부터 볼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수익이 좀 나죠. 수익이 조금씩 나다가 이제 손실이 한 번씩 나고, 중간중간마다 수익이 계속 나다가 이제 손실이 이렇게 한 번씩 나고, 수익이 계속 나다가
손실이 한 번씩 나고 크게, 수익이 계속 나다가 한 번씩 크게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게 나고, 수익이 계속 나다가 크게 나고, 손실이 수익이 좀 나다가 중간중간에 손실이 좀 껴있습니다. 손실이 마지막에 2018년 말에 와장창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제 이렇게 한 3년 정도, 3년 좀 넘는 이 기간 동안 돈을 크게 벌지도 않고 잃지도 않았던, 결과론적으로 200만원 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중간에 이제 선물 투자도 했거든요. 선물 옵션. 근데 보니까 200만원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24만원 번 거예요. 200만원 다 잃었어요. 선물 계좌에서. 그래서 24만원을 번 건데, 이게 참 자세히 보면은, 이제 손실 구간에 보면은, 이제 더러 큰 손실이 날 때는 장이 폭락한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버티다가 이제 크게 손절한 경우예요. 지금 2018년 이 경우는 그냥 장이 폭락해서 저도 겁나서 팔아버린 경우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목 수도 굉장히 많이 10개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장이 빠지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2018년 그 당시에 이제 손실을 이제 이 금액들을 다 확정 짓고, 제가 유혹에 빠진 곳은 바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있어요. 그때 비트코인 시장은 한창 많이 오르던 지금과 같은 시기였어요. 지금도 비트코인이 막 오르는데, 지인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것을 보고 저는 이제 혹했죠, 사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말고 이제 그 밖에 다른 알트코인을 이제 가진 돈을 모두 갖고 매수를 했죠. 당시 제가 늘 하던 차트 분석도 없이 그냥 샀어요. 제가 지나고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주식시장의 손실을 보고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그런 욕심에 코인 시장에 발을 디딘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돈을 넣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한두 달 지난 시점에 이제 코인들이 폭락을 했죠. 그 폭락을 이제 보고 저는 큰 손실을 떠안고 코인 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 2018년 당시 마지막으로 확정 지었던 손실을 지었던 그 종목을 보니까, 제가 손절을 확정 지었던 그 구간은 최바닥 구간이었고, 이미 가격이 2배 정도 이상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한 허망함과 동시에 분노, 또 제가 이제 주식을 한 이래로 첫 절망감을 느낀 것 같아요. 늘 조금씩 이제 벌다 보면, 이렇게 늘 조금씩 벌다 보면은 기분이 좋고, 이 방법으로 하면 나는 꾸준히 버는 주식 투자자가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질 때, 이렇게 시장은 가차없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손실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손실 구간만 피하면 되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종목을 잘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이 폭락 시점을 좀 피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이제 이런 손실 구간을 피하려면, 이런 잦은 수익 구간도, 이런 모든 잦은 수익 구간 있잖아요. 이런 잦은 수익 구간도 모두 피해야 된다. 모두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저만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내 방법은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2018년 이후로 이제 2019년부터는 수익이 그래도 쌓여왔어요. 꽤 쌓여왔어요.